자, 이제 나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중과정 이론이죠. 네, 문단별, 네, 소주제, 예,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네, 그린의 견해, 도덕적 판단에 대한 그린의 견해인데, 이성과 감정,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중과정 이론이 무엇이다?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로 인간의 뇌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수동 모드는 유연성, 이성적 추론과 관련이 되고, 자동 모드는 효율성, 효과적인 거죠. 감정적이고 직관적으로, 네, 작동하는 것으로, 예, 지금, 네, 그린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종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단은, 네, 그린이 제시한 두 가지 도덕적 딜레마라고 했죠. 네, 두 가지 도덕적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와 인도교 딜레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트롤리 딜레마. 마치 예시처럼 나와 있어요.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트롤리의 선로 변환기를 당기지 않으면 5명의 인부가 죽어요. 예, 트롤리의, 예, 뭡니까? 선로 변환기를 당기지 않으면 5명의 인부가 죽는데, 만약에, 예, 당기면, 네, 당기지 않으면 5명이 죽지만, 당기면 선로에 있는 인부 1명이 죽는다. 이런 것이 트롤리 딜레마의 핵심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렇게 예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을 때 이게 뭐지? 어떤 의미 부여를 강제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요소로 압축할 수 있는가? 압축만 하세요. 이때는 판단 들어가지 마시고 예시적인 어떤 딜레마 상황이 나오면 먼저 판단하지 마라. 압축만 해라. 객관적 팩트만 압축해라. 그래서 네, 선로 변환기죠. 핵심 키워드가 선로 변환기. 그 다음에 네, 5명인가요? 5명이 죽을래? 1명이 죽을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인부 1명이죠. 5명 대 1명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로 변환기에 관련된 거요. 추려보니까 핵심 별로 없잖아요. 선로 변환기 당기느냐 안 당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5명이 죽느냐 1명이 죽느냐 그 상황이에요. 다음 두 번째, 인도교 딜레마입니다. 자, 인도교 네, 딜레마는요. 자, 요거는 키워드가 예, 단순할지 복잡할지 또 보죠. 예, 트롤리 앞에 있는 5명의 인부가 위험한 상황에서 요건 숫자가 뭐냐? 예, 5명의 인부가 네, 위험한 상황에서 대상과 결과만 보는 거죠. 정리할 때 옆 선로에 있는 큰 체구의 남자를 선로로 밀어 넘어뜨리면 남자는 죽지만 트롤리를 멈추고 5명의 인부를 구할 수 있는 상황. 자, 위험한 상황인가요? 5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플러스로 들어갈까요? 5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네, 큰 체구의 남자겠죠? 그래서 남자를 밀어 떨어뜨리면 네, 밀어 떨어뜨려서 네, 남자가 죽게 될 거야. 1명의 남자가 큰 체구의 남자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는 죽지만 대신에 어떻게 된다? 5명이, 네, 5명이, 요 숫자로 써 5명이 구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할 수 있는 5명이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1명을 밀어서, 요거는 직접 언급이 안 돼 있죠. 큰 체구의 남자니까 1명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남자가 죽는 것. 1명이죠. 1대5입니다. 조건이 이제 나타나나요? 1명과 5명의 조건이 있어요. 트롤리 딜레마와 인도교 딜레마. 그죠? 예, 트롤리 앞에서 5명이 위험해요. 이 트롤리 앞에서 5명이 위험한데 남자 1명을 밀어 떨어뜨리면 5명을 구할 수 있어요. 트롤리를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트롤리를 멈출 수 있는데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입니다. 여기에서는 뒷내용 미리 얘기하면 85%에서 선로 변환기를 일단 당겨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로 변환기 당기는 건 주저없이 85%가 당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회에선 12%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도 일단 정리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가시죠. 자, 이 대답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요. 세 번째 문단은 이거 왜 이러지? 왜 그럴까? 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네, 세 번째 문단부터 이제 펼쳐집니다. 세 번째 문단. 자,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응답 차이에 대한 원인을 네, 분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 거기 피실험자들이겠죠? 네. 피험자들의 대답을 좀 정리했습니다. 대답을 했을 때, 트롤리 딜레마에서는요, 85%라는 숫자가 있죠. 85%가 선로 변환기를 당겨야 된다. 얘네들이 뭐라고? 네. 선로 변환기를 당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무려 12%가 사람인 큰 체구의 한 남자를 밀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자 밀어야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건을 이리저리 취급하는 데에서는 주저함이 없는데 사람에 대해서 뭔가 대답이 좀 숫자가 훅 줄었네요. 네, 이런 팩트를 놓고 봤을 때, 자, 이 대답 차이의 원인을 일단 분석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답 차이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제 정리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죠. 트롤리 딜레마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대상이 아닐 때는, 그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비인신적, 그죠? 네, 비인신적이라고 해요.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죠. 그래서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감정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 불승인의 감정 반응이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 결론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라죠. 그래서 요거 다음 두 번째 인도교 딜레마인가요? 자, 인도교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네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 한마디로 이거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구를 주고 사람 바로 죽여 했을 때 과연 85% 확률로 죽이겠느냐, 12% 확률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서 하느냐, 그 차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나을까요? 예, 추론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망설이, 대답 차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직접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여기가 비인신적이라 여기는 인신적, 도덕 딜레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신적, 도덕 딜레마의 상황에 따라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해서 세 번째로 갈게요. 요 1번과 2번에 정리된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하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상황에 따라요. 감정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 즉, 불승인의 감정이 있죠. 불승인의 감정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의 활성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더라도 최대한 압축을 한 거죠. 불승인의 감정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 불승인의 감정 활성화, 이 부분입니다. 불승인의 감정 활성화가 어디가 강할까요? 인도교 딜레마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강하게, 여기는 좀 약하게. 불승인이라는 건 승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인도교 딜레마,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할 때는 불승인의 감정이 되게 많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인간이 좀 착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야. 도구야. 망설임 없이 땡기잖아요. 그죠? 네. 망설임 없이 선로 변환기를 땡기죠. 그거는 사람이 직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밀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남자를 밀어야 한다라는 건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네 번째 문단. 자,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네, 저쪽을 좀 지울까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죠? 소요 시간에, 응답 소요 시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응답 소요 시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fMRI의 검사를 하고 있죠. fMRI. 자, 자기공명 촬영 장치입니다. 특정 부위에 대해서 어떤 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fMRI 그 촬영에 대해서 촬영을 했고 그 결과를 놓고 보자면 자, 첫 번째 그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fMRI 대뇌가 어떻게 또 흐르고 작용을 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했겠죠. 그래서 고차적이고 숙고적인 인지 처리에 관련 대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으나 그래서 인지 처리 관련된 대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대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인지 처리의 트롤리 딜레마는요. 그래서 키워드는 요거밖에 없네요. 인지 처리를 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간단하게 줄이자고요. 길고 복잡한 거를 좀 줄여라. 과감하게 다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독서지문요. 다음 두 번째, 인도교 딜레마인가요? 인도교 딜레마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겠지. 그래서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감정 처리와 연관성 깊은 대뇌 영역이 활성화. 감정 처리 대뇌 영역이에요. 연관된 대뇌 영역이 똑같이 써놓겠습니다. 일단 대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지요. 요거는 또 뭡니까? 감정 처리 부분이네요. 여기가 활성화된다고. 감정 처리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 인도교 딜레마. 사람을 대상할 땐 감정 처리 영역이 작동이 되고 사물을 대상할 땐 인지 처리. 그죠? 인식하고 알고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구나. 물건은 이성적 추론, 사람은 감정적, 직관적 추론, 판단.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지. 앞에서 얘기한 거. 그런데 요 응답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응답 시간에 차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시간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응답 시간 차이.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쪽으로 좀 올라올까요? 요 밑에다 하나는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색깔을 좀 바꿔서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비인신적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인신적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는 긍정 대답과 부정 대답 사이의 시간 차이가 아주 작아요. 근소한 차이죠. 긍정 대답과 그 다음에 부정 대답이 있죠. 물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 대답의 시간 차이가 근소하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내용이야.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근소한 차이가 보일 뿐이다. 한마디로 엄청난 시간 차이가 없다.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로 0.0 몇 초 차이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2번
그래서 네, 인신적 도덕 딜레마, 인도교 딜레마죠. 그래서 인신적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될 인신적 도덕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떻게 긍정 대답과 부정 응답 시간에 걸리는 시간 차이가 2배 정도 난대요. 이게 2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네, 긍정과 부정 대답 사이의 시간 차이가 몇 배? 네, 2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2배. 여기보다 근소하다는 건 거의 차이 없는 거예요. 얘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뭔가 빠르지만 네,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5문단으로 갑시다. 마지막 5문단. 마지막 5번째 문단. 네, 요번 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도덕적 딜레마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중 과정 이론과 관련된 네, 그린의 주장이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린의 최종적인 주장. 그래서 네, 첫 번째 말 그대로 그린의 주장을 여기에다 좀 썼는데 네, 그린의 주장 내용을 차례차례 좀 체크해 보면요. 일단 네,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감정 반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네, 직관과 관련되는 겁니다. 네,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감정 반응입니다. 직관과 감정 반응. 이 감정 반응이 직관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네, 감정 반응이 직관에 영향을 주는데, 그죠? 네, 감정 반응은 맥락에 종속되는 특징이다. 해서 요거 맥락, 상황의 흐름이겠죠. 네, 맥락에 종속된다.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맥락에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며 감정 반응의 강도가 강할수록 직관적 형태의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요거 좀 더 하나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감정의 강도가 센다. 네, 감정이 세면 셀수록 감정의 반응 강도가 세면 셀수록 직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죠. 네, 직관적으로 네, 판단하는 것이 지문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직관적 형태의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직관적 판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여기 또 직관적 판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단히 기호화하면 길고 복잡한 내용을 또 정리하기 편하죠. 자, 두 번째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된 내용을 좀 보면, 자, 계속해서 네, 그린의 주장, 네, 이어지는 내용에서 직관적 형태의 판단에는 유전자, 문화적 학습, 개인적 경험의 축적이 영향을 미치고 의무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네, 직관적 형태의 판단인가요? 네. 직관적 형태의 판단은 네,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유전자인가요? 그래서 문화적 학습인데 최대한 키워드 유전자. 그 다음에 네, 문화적 학습, 유전자와 학습. 또 개인의 경험의 축적이죠. 네, 경험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개인의 경험의 축적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네, 플러스인가요? 네, 플러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죠. 의무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론적 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부합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합시다. 의무론적 윤리 판단에 해당이 되는구나. 칸트와 비슷하다는 내용이죠. 칸트의 정언 명령. 뭐 그런 내용이겠네요. 자, 이건 신경윤리학 부분입니다. 네, 앞부분에 칸트하고 공리주의 철학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는, 네. 어떤 강한 결과론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감정 반응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 그래서 요거는 결과론, 최대한 말을 좀 잘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 네, 근거가 존재하거나 또는이에요. 네, 감정의 반응 정도가 약하다면, 감정의 반응 정도가 약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추론적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옆으로 하게 돼. 추론은 이성적 사고입니다. 추론적, 네,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한번, 결과론적인 근거가 있거나, 감정의 반응이 약하면, 추론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론적 사고, 합리적 사고, 효율적 사고, 유용적 사고,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론적 사고, 추론적 판단이겠죠. 추론적 사고가 아니라 추론적 판단이네요, 요거. 그래서, 네, 추론적 사고나 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죠? 네,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거는 저기처럼, 네, 플러스로 들어갈 거, 이거는 목적론적 윤리면 공리주의죠. 목적론적 윤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에 네, 부합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정리할까요? 목적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공리주의. 그죠? 공리주의. 가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네, 가에서 얘기했었던 공리주의. 의무론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네, 요 부분은, 그죠? 요 부분은 좀 이렇게 뽑아서 가에서 언급하려 보자면, 네, 칸트와 관련이 된다고요. 자, 됐습니까? 네, 지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